친구와 아버지를 마주한 바의 사장과 직원들은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정을 다 듣자 그제야 수그러진 태도로 부자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텐더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장과 직원 중에 그 누구도 바텐더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텐더는 예전에도 가끔씩 몇 달 동안 잠수를 타다가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하기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하지만 다 큰 성인이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부적과 관련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볼 법했습니다. 그러니 사장과 직원들 모두가 거부감을 가지고 일부러 바텐더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더 이상 바텐더를 찾을 방법이 없어진 친구와 아버지는 결국 친구의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형이란 사람에게 연락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자취방에서 일주일 동안 끈질기게 연락을 한 끝에 그 형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형은 매우 경직되어 있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음흉한 것 같기도 했답니다. 친구는 일단 그 형을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버지와 같이 올라왔다, 지금 같이 있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친구에게 무조건 혼자 와야 한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무척 사교적이던 형의 단호한 태도가 조금 이상해 보였지만 친구는 무조건 혼자 나가겠다며 일단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형이 일방적으로 정한 장소와 그 시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친구는 혼자 온 것처럼 형을 기다렸고 아버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상당히 낯이 익은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텐더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친구는 당황을 했고 아버지의 동태를 살폈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기, 나 알죠? 그 형님이 몸이 많이 아파서 내가 대신 나왔어요. 그렇게 바텐더는 입을 떼면서 친구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려고 했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던 친구는 다음에 형을 직접 만나겠다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텐더가 친구의 팔을 세게 붙잡더니 근데 형님이 분명히 혼자 나오라고 하지 않았나? 이상한 걸 달고 왔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황한 친구는 무슨 말이냐며 잡아떼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손사래를 치며 아버지를 쳐다보자 갑자기 아버지가 친구를 다급히 부르면서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답니다. 친구는 뭔가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하고 아버지에게 급히 뛰어가서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기절을 했답니다.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흐느껴 우시면서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래. 아까 네가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계속 뭐라고 말을 하더만 팔을 휘저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구나. 나를 쳐다보기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했다. 그래서 널 급히 불렀는데 네가 저기 저 여자가 그 바텐더라고 하면서 그대로 기절해버리더라고. 아이고 이놈아,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아이고 참.
친구는 분명히 눈앞에 있었던 바텐더가 아버지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당장 학교고 뭐고 여기를 떠나야겠다며 자취방을 내놓고 학교도 휴학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친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사주학적으로 꼬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건 이승에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에 또다시 형에게 연락이 왔고 아버지의 만류에도 친구는 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